The 12 Star Fairies. 정자각 뒤편 작은 언덕 위에는 정순왕후가 모셔져 있는 봉분이 위치해 있다. 1698년 처음 조성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이 생략되어 있으며 석양과 석호도 한 쌍씩밖에 없다. 죽은 지 한참 뒤에 능이 조성되어서 최대한 간략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봉분에서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문 무석인도 한 쌍이 온전히 있지는 않다. 무석인이 생략되어 문석인만 존재하며 성마, 장명 등 혼유석 등의 성물들은 작고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다. 정순왕후 송씨는 82세로 세상을 떠났다. 역대 왕후들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았을 정도로 장수한 셈이다. 82년 중 남편을 잃고 살아간 약 60여 년, 인생의 3분의 2가량을 홀몸으로 지내야 했던 그녀의 비극을 만나보도록 하자. 정순왕후는 열양부원군 송현수와 여흥 부부인 민씨의 딸로 태어났다. 단종이 왕위에 오른 해인 1453년, 공소원하고 검소한 성품 덕분에 단종의 비로 간택되어 다음 해에 15세의 나이에 왕비가 된다. 하지만 당신은 문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혼인을 치르기 적절한 시기는 아니었다. 허나 정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던 수양대군이 밀어붙여서 결국 예를 무시하고 단종과의 혼인이 치러진다. 왕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유정난이 벌어졌고 뒤이어 두 차례의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난다. 이 일로 단종은 강등되었고 그녀 역시 서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 1년 남짓한 짧은 왕비 생활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된다. 청계천의 영도교에서 영월로 유배를 가는 단종과 이별을 하게 되고 이후 다시는 남편을 보지 못한다.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숭인동에서 초함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 초함에서 시녀들이 동량에 온 것으로 끼니를 이어가던 그녀는 단종이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슬퍼한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바위에 올라 영월을 향해 통곡을 하며 단종의 명복을 빌기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슬픔을 묻으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 바로 매양산에 있는 동망봉으로 후에 영조가 친히 바위에 글씨를 새기기도 했던 곳이다. 그녀는 왕후였던 몸으로 고되고 힘든 염색업을 하며 살았고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시녀들이 동량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삶을 불쌍히 여긴 백성들이 그녀의 집에 먹을 것을 건네주기 위해 초암 근처에 시장을 조직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죄인에게 음식을 건네거나 호의를 베풀었다가는 같은 죄로 처벌을 받기도 했었기에 그녀를 돕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린 나이에 지아비를 잃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그녀를 안타까이 여겼고 조정의 눈을 피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세조는 정순왕후에 대해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리고 음식과 의복을 지원해 주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간다. 정순왕후는 세종 때 태어나 남편인 단종과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시기까지 살았던 여인이다. 남편이 요절하고 남편을 죽인 숙부와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것이다. 사릉에 있는 소나무들을 보면 가지가 모두 동쪽을 향해 있다. 이는 그녀가 남편이 있는 영월 쪽을 그리워하기 때문이라 하여 1999년 사릉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 하나를 영월 장릉에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고 명명했다. 그녀가 세상을 뜬 지 480여 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절절한 시 한 수가 있어 소개해볼까 한다. 단종에 대한 정순왕후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이다.
나는 우는 듯 웃으며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갈 일밖에 없네요.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안개 자욱한 강을 건너는 머나먼 길이라지만 흔연한 마음에 한 걸음에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다만 심사에 깃드는 걱정은 헤어진 지 꼬박 65해, 이젠 82살의 백발 노인이 되어버린 나를 행여 당신이 알지 못할까 하는 것뿐입니다.